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미시건주에서는 디트로이트 릭스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개표소에서 사기투표가 어떻게 조직되고 이루어졌는지를 그대로 입증하는 녹취 파일이 나왔습니다. 개표소에서 부정투표를 직원들에게 훈련시키는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개봉되지 않은 우편투표를 세서는 안 되고 따로 봉투에 집어넣는다. 선거에까지는 6일 남았다. 우리 선거기관들의 임무는 뭐냐? 우편투표를 파쇄하는 것이다. 개표 참가인들은 내쫓아 버려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 잘 안 보인다고 투덜거리는 참가인에게는 쌍안경을 가지고 오도록 해야 한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경찰에 신고해 쫓아낸다고 문답식으로 직원들을 교육시킵니다. 이는 미시간 주법을 그대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선거 당일 개표소에서는 사전교육 시나리오대로 행해졌습니다. 공화당 참관인은 수적으로 1대3의 열세였는데 그마저도 가까이 가서 보려 하다 경찰에 쫓겨났습니다. 강제로 끌어내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이런 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미시간주 민주당 고위직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습니다. 또 사기 개표에서 우한 폐렴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구슬 삼아 공화당 참가인들의 접근을 막은 겁니다. 선거 당일 개표소에서 발생한 이런 행위들을 빅리그 폴리틱스의 쉐인 트레저 기자가 독점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미시건주 검찰총장 다나 네셀이 무시무시한 협박을 가했습니다. 개표 종사원 교육 음성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리지 않으면 형사 기소될 것이라는 협박이었습니다. 다나 네셀은 10월 28일자로 빅리그 폴리틱스에 공문까지 보내 트레저 기자의 리포트 가운데 두세 가지 팩트 오류가 있다는 구실로 음성 파일을 삭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트레저 기자는 폭로 기사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협박에 공포에 떨었습니다. 대선 이전에 이 내용이 폭로될 경우 민주당에는 엄청난 타격이 될 만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영원히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음성 파일은 선거가 며칠 지난 지금 시점에 폭로됐고 미시건주 하원 의원 스티브 카라와 미시간의 활동가 밥 쿠시면은 미시간 국무장관 조슬린 벤슨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현직 주 검찰총장인 다나 네셀의 이 같은 공공연한 협박은 선거 정변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다나 네셀 못지않은 이가 바로 민주당 극좌파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입니다. 그녀는 트위터를 통해 주주사들이 대선 이전까지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돈이 돌지 않도록 비즈니스에 록다운을 해야 한다고 선동했습니다. 경기 회복은 트럼프 재선에 도움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를 끌어내리는 데 있어서 폐업이나 실업 정도는 아주 미미한 대가에 불과하다고까지 했습니다. 다시 말해 민생이 어떻게 되든 트럼프 낙마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한 폐렴 역시 투쟁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오카시오는 트럼프 팬들이 나중에 조롱받을 거라는 포스팅을 만들어내라고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오카시오는 민주당에서 스펙트럼이 가장 왼쪽인 현직 하원으로 사실상의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녀의 선동에 따라 추종자들은 소련의 독재자 요십 스탈린을 숭배합니다. 미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스탈린 동지가 당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문구를 포스팅하기도 합니다. 또 마오쩌둥의 사진을 어록과 함께 올리기도 합니다. 그녀는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누명 뒤집어 씌우기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전 오바마 스텝과 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트럼프에게 누명 뒤집어 씌우기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봉사한 백악관 직원이나 기부자, 변호사 등도 주된 목표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 증오에 초점을 맞춰 트럼프 대통령이 우한 폐렴 대처를 소홀히 했다거나 인종차별을 부추겼다는 등의 흑색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누명 씌우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벌어지는 풍경입니다. 거리에서 트럼프 모양의 조형물을
발로 차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원과 BLM 참가자들에게 트럼프 증오심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오카시오는 트럼프에게 누명 씌우기의 세부 항목으로 링컨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의 판세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을 주는 변호사를 목표로 압박을 가하자는 겁니다. 벌써 2명을 지목해 모욕을 주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맥로린 앤 어소시에이츠와 미디어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주류 매체들이 민주당에 충성한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바이든에 투표한 유권자 가운데 36%가 바이든 가족의 추문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에게 표를 던졌던 사람들 가운데 13%는 헌터 바이든 게이트를 사전에 알았다면 조 바이든에게 표를 던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트럼프 팀의 법적 공세는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사기투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일단 바이든 표 20장이 사라졌고 위스콘신도 뒤집어질 공산이 큽니다. 게이트웨이 푼딧은 10일 위스콘신에서 개표기 고장으로 트럼프 표 19,500장이 바이든 표로 잘못 집계돼 트럼프가 24,500장 앞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스콘신 11표가 달린 지역입니다. 미시건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법률팀은 9일부터 펜실베이니아, 미시건, 애리조나 등지에서 10건 이상의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선거 사기를 입증해줄 증인이 1000명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줄리아니에 따르면 미시건주에서만 200명, 네바다에서 200명이 증인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줄리아니는 여러 주에서 우편 투표 날짜를 위조하라는 부당한 명령을 100명 이상이 받았으며 이 가운데 70명이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팀의 고문 제이슨 밀러는 조지아주 판세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조지아주 국무장관이 대선표를 모두 수개표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 수개표는 20일 이전에 완료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알래스카에서 56.95%대 39.11%로 바이든에게 대승해 3표를 가져갔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의 집계로는 트럼프 232대 바이든 227입니다. 여기에다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에서 재검표가 이루어져 트럼프가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면 압승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 연임은 거의 확정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11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내셔널 베테란스 데이를 맞아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과 함께 비를 맞아가며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추모했습니다. 우산도 들지 않고 비를 그대로 맞는 그는 군 통수권자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성명을 통해 베테랑 덕분에 평화, 번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면서 그들에게 영원히 빚을 지고 있다고 존중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